네, 선생님이 오늘부터 사회 강의를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걸로 강의를 바꿨어요. 이제 정리 노트 할 때도 조금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야겠죠. 그러길 바래요. 자, 첫 번째는 달라지는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사진을 4장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사진이 뭐게? 이거는 폐교 직전의 사진. 폐교 직전의 학교야. 왜 폐교 직전일까? 그렇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하기 직전인 학교예요. 그럼 옆에 이 그래프는 뭘까? 우리나라 인구예요, 인구 변화. 자, 1960년도에는 2,500만 명이었던 약 인구가 어림을 한번 해서 2010년도에는 반올림을 하면 5천만 명 정도가 되겠죠. 인구는 사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는 시골에 있는 학교는 또는 뭐 도시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폐교 직전 또 폐교가 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자면 인구란 한 지역이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거야. 한 지역이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해요. 한 지역이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 선생님이 이렇게 안 써주니까 잘 듣고 정리 노트 해야 돼요. 인구란 한 지역이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인구라 그러고, 이 인구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엄청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죠. 뭐 한 700만 이렇게 늘어나다가 점점 늘어나는 건 줄어들고 있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건 예전의 학교 모습이에요. 옛날 교실. 옛날 교실은 교실에다가 사람 엄청 많지, 애기들. 대충 어림잡아 해도 한 5, 60명은 되겠다. 이건 우리 반 전에 공개 수업할 때인데 우리 반은 몇 명이에요? 24명이죠. 그렇죠. 인구수는 늘어났는데 학교는 폐교되고 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진을 보니까 교실에 있는 수도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걸 보면서 잘 뭔가 얻어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음에 또 사진을 한번 자, 첫 번째 그래프는 0에서 14세 그러니까 신생아부터 뭐 중학생까지의 인구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인구의 43%였다가 점점 줄어들죠. 이 추세면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5년 더 지났는데 더 줄어들었겠죠. 그렇지, 이렇게 젊은 애기들이 줄어들었다. 이 애기들이 줄어드니까 이 두 번째 보라색은 뭐냐면 15에서 64세야. 64세 인구인데 이거는 늘어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데 어때요? 늘어나는 비중이. 여기는 15% 늘어났다가 여기는 또 73%로 늘어나고 있어. 계속 늘어나. 그쵸?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차지하는 비율이. 자, 이거는 마지막 그래프는 뭐냐면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 어때요, 그래프가? 그렇지, 늘어나고 있어. 차지하는 비율이. 자,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0에서 14세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15에서 64세 또는 65세는 늘어나고 있어. 자, 이 말은 우리나라 인구는 출산은 줄어들고 인구수는 늘어난다는 거는 출산이 줄어드는 거. 말이 좀 안 맞죠. 결론이 그래서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학교가 폐교할 수 있다는 위기가 있다는 건 출산이 늘어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나지만 인구 비율이 매우 안 좋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그림을 피라미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는 이런 식의 인구 0에서 14세 이렇게 되면 좋겠죠. 0에서 14세, 뭐 15에서 64세, 64세 여기 뭐 65세 이상.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역전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말해요. 출산은 줄었어. 그래서 0에서 14세는 줄고 점점 더 65세 이상이 늘어나는 거지.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구성이 우리나라가 바뀌면서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198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면 1900 예전에는 아기를 많이 낳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낳지 말고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많아도 두 명도 많다. 뭐 이런 것도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좀 힘들 때가 있었거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TV에도 많이 나오죠. 삼둥이 또 나오고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쌍둥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기를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아야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앞에서? 출산이 너무 줄어들어서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구 구성이 이렇게 많이 바뀌면 이분은 선생님이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고민이야. 학생 수가 줄어서 다른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학교가 폐교가 될 위기라서 다른 학교로 옮겨야 되는 고민이 있어요. 이분은 약간 할머니야. 할머니인데 좋아하셔.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많아졌다고 좋아하시는 거지.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에 저 같은 노인이 공원 가면 많아요. 이런 말씀 하시고 이 친구는 여러분 같은 초등학생이야. 고모 결혼식이나 또 어디 뭐 친척집을 갔는데 사촌도 없고 어른들밖에 없어서 혼자 심심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도 그럴 거야. 여러분 중에서도 형제가 3명인 거는 아주 훌륭해. 현우가 보니까 형제가 많던데 아주 재밌겠던데. 선생님도 동생 하나야. 그래서 선생님도 어떨 때는 형제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데 농담이고. 자, 우리나라 인구의 요즘의 트렌드라고 하기엔 좀 그래. 요즘 핵심 단어는 우리나라 인구의 문제지. 저출산과 고령화예요. 이 뭐 다 한자어라서 해석하면 쉬워. 저출산, 출산이 낮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아기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래 보면 선생님 준비한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노약자석 경로석이야. 경로석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꽉 끼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는 일반 아기들은 없어. 너무 없어 널널해. 경로석이 넘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거지. 자, 고령화는 뭐냐면 노플고에 연령할 때 0이고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 고령화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있냐, 몇 퍼센트가 있냐, 이게 고령화 또 초고령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 좋은 점은 뭐 그런 것도 있어. 학교에서 여러분이 좀 더 학교 교실에 애들이 더 적으면 선생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반도 남학생 혼자서는 11대 11 축구 시합을 못해. 선생님 어릴 때는 11대 11 축구 시합도 했었거든. 선생님이 어릴 때 우리 반에는 45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 시합도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풋살밖에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쵸? 이런 모습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걸 잘 기억을 해놓고 문제는 정말 많겠죠.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고 정말 모두가 혼자라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 못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으셔서 어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실 데도 없어서 노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또 엄청 많이 내야 돼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엄청 문제가 많겠죠. 이런 인구 문제가 큰 문제예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TV 뉴스에도 맨날 나. 그래서
선생님, 저출산과 고령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인이 고령화가 되니까 전부 어르신들이 많아. 이 분들을 위해서 이 사진처럼 직업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직업. 노인분들에게도 다시 직업 재교육을 해서 직업을 만들어 드리고, 또 취미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즐기고 재밌게 지내실 수 있도록. 왜냐면 돈도 많이 드는데 돈 버실 수 없잖아.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복지가 좋아져야 되겠지. 병원도 좀 고령들은 공짜로 되고, 많은 연금 같은 것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거 말고도 구체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 선생님 기다려요. 궁금한 또 정리를 태울 때, 자, 이 문제는 저출산 해결해서 아기를 많이 낳읍시다는 캠페인 운동이야. 근데 아기를 많이 낳읍시다 한다고 낳을까? 아기를 낳고 싶게 만들겠지. 아기 낳았을 때 돈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육아비도 지원해주고, 응? 그다음에 육아 휴가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치? 또 뭐가 있을까? 아이들이 살기 행복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더 애기가 낳고 싶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의 변화와 인구 변화 모습과 어떻게 바뀌었는지랑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선생님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세로맞이 플랜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로맞이 플랜. 세로맞이 플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검색하면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새로운과 마지막이라는 걸 합친 신조어인데 이래서 많은 뭐 진료비 지원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임신했다고 이렇게 진료비 하라고 지원도 나왔는데 선생님도 아기를 많이 낳을 생각은 아직은 잘 없는 것 같아. 이게 현실인가 봐요. 낳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강의 잘 듣고 정리 노트 해오고 선생님이랑 퀴즈 풀고 살 시간에 만납시다.